저희가 앞서서 반사 방지 코팅, 그러니까 반사 억제 코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AR 코팅, 멀티 코팅이라고도 부르는 이 코팅에서의 어떤 이제 하는 원리,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영상, 실제적으로 착용했었을 때 어떤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이 AR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의 그 전면에서 봤었을 때 반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후면에도 당연히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봤었을 때 지금 어른어른하는 고스트 이미지가 겹쳐져 보이는 것이고, 특히 밤에 드라이빙 할 때도 상대편에서 오는 이 불빛이 번져서 굉장히 이제 시감적으로 불편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렌즈 내부에서도 다시 또 반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고스트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AR 코팅을 한다, 반사 광선을 억제하는 코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처럼 이제 선명하게 눈이 보이는 거죠. 선명하게 외부에서 봤었을 때도 내부에서 외부를 봤었을 때도 훨씬 더 상이 선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이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게 이 반사 억제 코팅, AR 코팅이랑 완전 반대 개념이에요. 미러 코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렌즈 면을 봤었을 때 이게 거울처럼 반사되어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반사를 유도한 그러한 이제 코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반사를 유도했기 때문에 반사율이 커지기 때문에 투과율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따로 있겠지요. 자, 미러 코팅이라는 것은 오히려 반사율을 증가시켜서 투과율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코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투과율을 충분히 줄여줘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광량이 진짜 너무너무 많은 경우. 그래서 광량이 너무 많아서 눈부심이 심해서 최대한 좀 광량을 줄여서 쓰고 싶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선글라스가 되잖아요. 근데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광량을 줄이는 그 이제 원리 자체가 렌즈에다가 이제 색깔을 넣어서 색깔의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광량을 갖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착색을 함으로써 그 착색에 따른 색깔의 어떤 차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광량이 조금씩 다르게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것과 더 더해가지고 이 착색된 그 선글라스 착색 렌즈 위에다가 미러 코팅을 한 번 더 한단 말이죠. 그러면 더 많이 광량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광량이 많은 예를 들어서 이게 스키장 같은 곳 있죠. 설경지. 주변에 이제 뭐 사물도 없습니다. 사물도 없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하얀 눈은 또 하얀색은 더 반사가 심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사를 하고 또 한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죠. 주변에 어떤 사물들이 없기 때문에 빛의 분산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굉장히 반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환경들보다도 눈부심을 크게 이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런 이제 고글, 뭐 스키용 고글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요런 미러 코팅이 많이 되어 있고, 뭐 스키장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이 사람이 이제 태양과 가까이 등산보다도 이렇게 뭐 이렇게 등반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개념일까요? 이렇게 높은 산을 가야 된다, 태양과 좀 더 가까운 곳을 가야 된다면 점점 가까워질수록 광량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런 경우에라든지, 아니면은 또 낚시를 하는 경우에라든지 굉장히 반사빛이 많고 이 빛 때문에 눈부심이 좀 심하다 하는 그런 환경에서 사용을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코팅이 이 미러 코팅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얼마 전에 한참 동안 이 선글라스 위에다가 미러 코팅하는 거 유행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패션성도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이 미러 코팅이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기는 한데 실제 뭐 저희가 생활하는 이 환경에서 이 미러 코팅은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죠. 왜냐면은 정말 태양광이 많은 그 시간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광량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그 특정 시간대 말고는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광량을 너무 많이 줄이는 그런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너무 또 광량을 많이 줄이게 되면 낮에나 이랬을 때 이제 조금 주변에 광이 또 별로 없다, 태양광이 조금 비교적 없다 이런 경우는 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동공이 또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또 빛이 들어와서 눈에 또 유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실 패션성의 목적 외에는 이 미러 코팅이 그닥 맞는 코팅은 아니에요. 또 기스 났었을 때도 굉장히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맞지는 않은데 많이들 쓰셨죠. 패션성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제 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 하는 목적은 일단은 투과율을 이제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 농도에 따라서 광량의 그러니까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광량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최대 농도가 85%까지 정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진해지면은 역시나 너무 광량이 적어서 빛이 작아서 어떤 사물을 인지하는데 또 어떤 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진해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도 또 이렇게 미러 코팅을 해버리면은 또 이렇게 너무 이제 보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최소한의 강량을 또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AR 코팅하고 지금 미러 코팅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왜 같이 설명을 드렸냐 하면은 하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저희가 그 AR 코팅 할때 첫 번째 조건이 코팅 물질을 선정하는 거였고 두 번째 조건이 이 선정된 코팅 물질을 얼마만큼의 두께로 하느냐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코팅과 코팅막의 두께를 이렇게 해서 입혀줬잖아요. 근데 이 미러 코팅도 똑같아요. 똑같이 똑같은 진폭으로 갈 수 있는 렌즈 재질이 뭔지에 따라서 위에 코팅 물질이 정해질 텐데 이게 렌즈 면과 렌즈 재질과 코팅 재질이 똑같은 진폭으로 갈 수 있는 코팅 물질을 정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 처음에 저희가 진폭 조건을 만족하는 코팅 물질을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인 진폭 조건. 코팅 물질을 뭘 얹어줄 건가 이거를 선정하는 이 조건은 코팅 물질의 굴절률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렌즈의 굴절률의 평방극값에 해당하는 코팅 물질로 선택을 해달라. 그래야지 똑같은 진폭으로 가니까 된다. 이제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조건 두께 같은 경우에 이 미러 코팅 같은 경우에는 상세의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보강 간섭이 되게끔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 있게끔 조건이 만족하게 두께를 입혀주는 거죠. 2n분의 람다 값으로 입혀주게 되면은 렌즈 면이랑 코팅 물질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이 골과 마루가 같이 가면서 오히려 더 증폭이 되어서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인데 이 위상 조건에 있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게끔 코팅 두께를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코팅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팅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름 얼룩 방지막 코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초발수 코팅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렌즈면에 이제 얼룩이나 어떤 이물질이 묻었을 때 잘 묻게도 하지 않고 묻었을 때도 좀 쉽게 닦일 수 있게끔 렌즈 표면에다가 어떤 기름 성분의 소수성 유기 물질로 코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묻고 잘 제거가 되게끔 해주는 코팅이 요 코팅이고요. 수막 방치 코팅이라고도 하고 초발수 코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소수성 유기물질을 코팅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수성이기 때문에 렌즈 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처럼 물을 똑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이 이제 수막 방지 코팅을 하지 않은 렌즈는 이게 퍼져버리죠. 퍼져버리는데 위에다가 소수성의 유기 물질을 코팅을 하게 되면 기름 성분이니까 물이랑 같이 이제 섞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로로 이렇게 그대로 형태가 유지되는 그 접촉각이 커지는 거죠. 이쪽에서는 접촉각이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은 접촉각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다가 기름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이제 뭐 물론 물이 묻었을 때도 이제 그대로 이제 떨어지죠. 그리고 뭐 오물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묻고 했었을 때도 슥 잘 닦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이제 코팅을 한 제품과 하지 않은 쪽 코팅, 이 수막 방지 코팅을 하지 않은 쪽, 그리고 한 거, 했었을 때, 이제 매직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도, 코팅이 된 쪽은 그래도 안 된 것보다는 좀 잘 안 그려지죠. 안 그려지고, 그리고 닦았을 때도 훨씬 더 깨끗하게 쉽게 이렇게 닦여진다. 이걸 갖다가 요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한 이제 코팅 관련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잘 보셨을까요? 되게 보기 좋게 이제 영상으로 해놨죠. 불소를 코팅을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막 방지 처리를 한 그런 이제 방법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회사에서 하는 방식이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이 코팅이 더 이제 효과적이다. 뭐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재료를 사용을 해서 코팅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수성 물질을 선택을 해서 코팅을 해주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김서림 방지 코팅이라고 해서 안티포그 코팅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그 앞에 살펴봤었던 그 수막 방지 코팅, 초발수 코팅이랑 또 완전 또 반대 개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는 목적은 여러 이제 요즘에 이제 마스크 쓰시면서 그 안경 렌즈면에 김 서리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하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요즘 최근에는 늘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불편함이 이제 더 절실하게 느껴지기는 했었었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왜 비 오는 날이라든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온도 차이 때문에 렌즈면에 생기는 이 김서림을 조금 좀 잘 안 서리고 서리더라도 조금 빨리 제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제 취지에서 요 코팅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 렌즈면 위에 바로 이 김서림 방지 코팅을 한 제품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실제 렌즈면에 코팅된 형태로는 나오는 걸 제가 거의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은 이 코팅을 하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이제 뭐 하드 코팅이라든지 AR 코팅 자체가 밀착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 코팅을 함으로써 다른 코팅들이 이제 밀착력이 떨어지니까 빨리 이렇게 제거가 되고 효력을 갖다가 이제 빨리 잃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요 코팅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런 이제 김서림 방지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렌즈면 위에다가 바로 코팅하는 방식을 이제 채용하지 않고 요즘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액상으로 된 거를 렌즈면에다가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유효할 수 있게끔 일회성인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보니까 렌즈 그 안경 닦는 그 수건 있잖아요. 안경 닦기에다가 요 이제 김서림 방지를 할 수 있는 그 친수성의 성분, 계면 활성제 성분과 같이 포함된 그 성분을 갖다가 그 안경 닦기에 입혀서 이걸 가지고 렌즈를 갖다 이렇게 닦아 놓으면 역시나 하루 정도 그 김서림이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거는 안경 닦기 형식이나 아니면 액상을 뿌려서 김서림을 방지하는 요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좀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반대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그 저희가 봤던 수막 방지 코팅 같은 경우에는 렌즈면에다가 이제 소수성 약간 기름 성분의 코팅막을 입힌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 안티포그 김서림 방지 코팅은 렌즈면에 친수성 성분을 갖다가 입혀서 코팅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김서림 방지 코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강 차단 렌즈, 블루라이트 프로텍트 렌즈, 청강 차단 렌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광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먼저 청강의 어느 부분이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태양광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지금 이쪽 부분 파장대가 짧은 이 부분이 이제 유해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자외선 영역입니다. 자, 자외선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이제 필요한 가시광선 영역이 지금 여기 380 나노미터서부터 780 나노미터까지 이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데, 청강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 가시광선 영역대에 있어서 이 부분 중에서 여기 청색강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한 400에서 48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 영역대를 청강 영역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눈에 유해하다라는 거고, 이제 어떤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차단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코팅이 상품화 됐겠죠. 그죠? 이 청강이 유해하다라는 것은 뭐 이미 다 알고 예전부터 계속 다 알고 있었었던 부분인데, 유해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상품화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게 이제 크게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품화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청광의
과도하게 노출이 되고 있고, 이 유해한 것에 과도하게 오랜 시간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어떤 문제점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너무 주변에 이 청강의 어떤 그 노출이 되는 이런 환경에 저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차단을 해서 뭔가 이제 좀 우리 인체적으로 유해한 부분을 좀 제거를 하고자 여러 가지 청강 차단과 관련한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해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보통 이루어지냐면, 실제적으로 눈과 관련한 연구들은 사실 지금은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약간 이제 정확하게 유해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유해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 찬반 양론이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이제 모호한 그러한 이제 상태이기는 한데, 신체 바이오리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결과들이 이제 다수예요. 뭐 어떤 결과들이 있냐면은, 이 청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억제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장애라든지 수면 장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뭐 노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당뇨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발생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체 바이오리듬과 관련한 그런 유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유해성은 당연하고요. 그것과 더불어 눈에 있어서의 유해성을 또 이야기를 하자면, 마찬가지로 눈에 있어서도 이 청강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눈 내부의 망막의 어떤 황반 변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또 관련한 질환들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청강을 차단해줘야 된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환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이제 청강이 조금 어떤 상을 보는 데 있어서도 조금 이제 에너지 강도가 세고 산란이 큰 파장대다 보니까 상의 선명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청강을 차단해주면 좀 더 상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질환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조금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청강은 좋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청강에 대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2014년에 일본의 과학자가 이 청강을 이용을 해서, 이 청강이 굉장히 가시광선 영역대에 있어서 에너지가 센 부분이잖아요. 이걸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굉장히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LED 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그 집에서도 LED 등으로 교체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광고 홍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다 교체를 하고 나면은 분명히 에너지는 적게 드니까 굉장히 밝은 빛을 얻으면서도 에너지는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만,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좋은 이면 또 이면이 있는 반면에 또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LED 등 실내 저희가 이제 생활하는 뭐 이런 이제 환경에 보면 등도 다 LED로 다 바뀌어지고 있는 추세고, 예전이랑 비교하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LED 등으로 다 바뀌고 있는 추세고, 뿐만이 아니라 뭐 컴퓨터, 그리고 뭐 핸드폰, 뭐 TV 전부 다 이 LED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밝게 볼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좀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 청각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있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뭔가 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늘어나면서 이런 이제 이 청각과 관련한 어떤 이제
이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상품들이 하나씩 계속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게 이제 유해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크게 이제 문제하지 않았던 것은 크게 노출될 일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많은 시간 많은 곳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유해성이 하나씩 나타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안경 렌즈에 있어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런 코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청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이 태양광에 있어서 저희 또 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양광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쪽 부분 파장대가 굉장히 짧은 이쪽 부분이 자외선이 되죠. 자외선의 어떤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 근데 전체적인 태양광에 있어서 자외선은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밖에 되지 않고 적외선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아요.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외선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유해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고,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강도는 약하지만 심부층까지 들어가요.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래 노출됐었을 땐 적외선이 훨씬 더 유해합니다. 근데 이제 오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오래 노출될 그런 뭐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피부 노화와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이 적외선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안경 렌즈에 있어서도 자외선을 차단하자, 적외선을 차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이제 적외선에 이제 특별히 노출되는 경우는 뭐 용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적외선을 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경을 착용을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리 렌즈가 적외선을 차단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유리 렌즈로 색깔도 이제 녹색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적외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태양광에 있어서는 이제 요런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외선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굉장히 에너지 강도가 세다 보니까 유해성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자외선에 대해서도 이제 좀 구분을 한번 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짧은 파장대 100에서 여기 100입니다. 100에서 280 나노메타까지가 UVC고요. 이제 이 UVC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에서 거의 흡수를 하기 때문에 지표에 도달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한참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자연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오존이 파괴가 된다. 오존층이 뚫리게 돼서 이제 지구 이제 온난화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오존층 이제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유효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존층에서 이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에 도달되지는 않고요. 지표에 도달되는 거는 UVB와 UVC 정도인데, UVB도 자외선에서 한 3% 정도밖에 이제 지표에 도달되지 않아요. 나머지 97%가 이제 지표에 도달이 됩니다. 근데 UVB도 지표에 이제 도달되는 양은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에너지 강도가 이것 역시 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유해성이 있다. 그러니까 UVA에 비해서 몇백 배 인체에 해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UVB는 280에서 315 나노메타까지가 UVB 영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UVA가 315에서 380 나노메타까지가 UVA 영역이다. 대부분이 이제 UVA죠.
그 자외선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할 때 대부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있어서도요, UV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강도는 세지만 좀 짧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 있어서 외안부, 각막이나 결막과 관련된 그런 이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 파장대가 UVB고요. UVA는 조금 더 깊숙하게 도달을 해서 수정체나 망막까지 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이 UVA다. 그래서 이제 왜 그 백내장, 대표적으로 백내장 같은 경우에 오는 이유가 이 자외선이 직접적인 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수정체가 자외선을 흡수를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자외선을 갖다 다 막아주다 보니까 내부의 어떤 구성 물질들이 변하고 이래서 발생을 하는 것이 백내장이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백내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정체를 적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수정체가 자외선 흡수를 해서 막아줬었던 부분을 못 막아주게 되면 일시적으로 청시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 자외선이 망막까지 직접적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하니까 인공수정체에도 어느 정도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망막에 도달되지 않게끔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자외선을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해주는데, 그래도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연의 수정체만큼은 효과적으로 이제 차단을 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안과에서 그 갈색깔의 렌즈라든지 이런 걸 권유를 하는 이유가 요런 이유에서 이제 권유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해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자외선 영역대는 UVB, UVA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가시광선 영역대에 있어서 청강 영역대 400에서 480 나노메타에 해당되는 이 청강 영역대에서의 어떤 유해성을 한번 살펴보고, 요거를 차단했었을 때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